오늘 영상은 이제 고객님께서 이렇게 컴퓨터를 떨어뜨리셔갖고요. 케이스가 깨져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교체를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이번 경우는 근데 케이스는 직접 버리셨다고 하고요.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, 지금 상황이.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부품 테스트는 아까 다 해봤는데, 일단 뭐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이상은 없어요. 그래서 특별히 그냥 케이스만 갈면은 되지 않을까. 특별히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작업을 할 거고요. 일단 지금 이 케이스에 이제 쿨러를 7개를 장착을 할 거예요, 먼저. 그래서 이제 측면에 이제 2개가 이 케이스는 들어가기 때문에 측면 먼저 쿨러를 2개 장착하고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, 진행을. 일단 이게 이제 측면에 들어갈 건데, 이렇게, 이거는 잠깐만요, 다시 할게요. 그냥 이렇게 조립을 해도 되는데, 이 선이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모이는 게 좋으니까 정리하기로, 선 정리로.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장착을 하고,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. 일단 이게 쿨러를 4개를 먼저 장착을 하고, 요즘에는 아무래도 케이스가 화이트가 대세기 때문에 블랙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, 이제 화이트가 아무래도 블랙보다 더 많아요, 사실 양이. 그래서 지금 측면에 이제 측면 쪽으로 2개 장착할 걸 먼저 달고요. 끝난 거는 일단 측면 쪽에 먼저 장착을 할게요. 측면 쪽에 먼저 2개 장착을 하고, 보통 이제 새거 케이스를 사면은 나사는 그 안에 보통 다 들어있어요. 새거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쿨러 나사랑 케이스에 이제 메인보드 나사, 파워 나사는 다 종류가 달라요. 아무렇게 끼면 되는 거 아니고 그거에 맞게 장착을 하셔야겠죠, 그러니까. 전정리를 좀 해야 되고, 이거 좀 장착이 살짝 안 되고 있네요. 이렇게 측면부에 달아서 고정을 해주고요. 고정을 해주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판에 2개를 먼저 달게요. 상판도 똑같이
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. 쿨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, 쿨러도 사실 금액대가 되게 다양해요. 그러니까 뭐 저가는 5,000원, 뭐 3,000원부터 비싼 거는 이제 4만원대까지 되게 다양해요. 네, 보통은 이제 뭐 당연히 비싼 거 쓰면 좋은데, 뭐 꼭 비싸다, 싸다 비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, 그 예산에 맞춰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살 건데 쿨러를 20만원짜리 산다? 이런 거는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항상 뭐든지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, 내가 예산이 얼마나 쓸 건지 그 예산에 따라서 스펙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,0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, 그럼 뭐든지 다 최고로 하면 당연히 좋겠죠. 파워부터 그래픽이나 뭐 케이스, 쿨러 등등. 왜냐면 예산이 많으시니까 꼭 그 컴퓨터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제 견적을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, 어디다 견적을 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견적 주실 때 예산이나 용도를 항상 먼저 말씀을, 이 정도 예산이 뭘 할 거다. 그럼 이제 그 컴퓨터 하시는 분이 아마 그거에 맞게 세팅을 해드릴게요.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셨으면. 요즘 의뢰가 보니까 케이스 교체라든지,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컴퓨터에서 케이스만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품을 다 준비해 주시고 조립만 의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근데 제 말은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데, 이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게 쿨러를 방향을 잘못 잡았네.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부품을 구매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확실히 저렴해요. 직접 다 구매를 하시면.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조립비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들은 거니까. 그 단점은 뭐냐? 이제 그분이 누구한테 조립을 의뢰를 했을 때 그 조립 의뢰를 받으신 분은 말 그대로 이제 조립이 자기 할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조립만 끝나 버리면은 그분의 이제 할 의무가 끝나버린 거거든요, 사실. 근데 만약에 조립을 하고 며칠 쓰다 고장이 예를 들어서 났다고 칠게요. 그럼 조립하신 분한테 얘기하기 애매한 거죠.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, 그럼 수리를 따로 또 불러야 돼요. 그럼 수리를 부르면 또 당연히 수리비가 나오겠죠. 물론 무조건 100% 고장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. 그럼 자기가 어렵게 부품을 다 구했는데 그 시간 대비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부품 모두 구하는데 한 2시간 걸렸어. 그러면 그 시간이라든지 기회비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. 기회비용이랑 불량 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, 뭐 물론 당연히 불량이 안 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조립을 그냥 의뢰를 맡긴다. 그런 편한 부분이 뭐냐면은 컴퓨터를 사용하다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보통 이제 구매하신 데다 얘기를 하면 돼요, 제 말은. 이거 컴퓨터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안내를 해드리겠죠. 뭐 가지고 오시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가겠다, 뭐 출장이라든지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편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이제 컴퓨터가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, 사실.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뭐든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품만 팔면 뭐든지 좀 더 저렴하게 구하는 거고, 나는 발품 파기 싫어. 그러면 그냥 믿을 만한 업체에서 그냥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이게 딱 좋다 안 좋다? 라는 개념은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다 상반돼요. 그러니까 동반. 뭐 좋기만 100% 좋고 나쁘기만 100%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해요.
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너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이제 신중하게, 아 이거를 내가 만약에 조립을 따로 맡겨서 불량이 또 발생했을 경우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, 이런 부분까지. 그럼 향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대처가 편하겠죠, 제 말은.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보다. 그래서 사실 뭐 제 입장에서도 뭐가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, 그냥 어떻게 보면 선택이 선택. 이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, 어떤 선택을,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뭐 이게 꼭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드레이브몰이라고도 하는데, 이게 다 부품을 구해서 조립 의뢰를 맡겨서 조립만 한다, 이게 좋다라든지,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사는 게 좋다라든지, 이런 부분은 뭐 정답은 없어요.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, 사실. 그리고 뭐 케이스 교체도 뭐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고, 이왕이면 뭐 떡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, 이렇게 아무래도 뭐 케이스가 보통 이제 4만 원대를 많이 쓰시는데, 뭐 이제 기본적으로도 사실 좀 되는 부분도 있고, 이게 뭐 내용물은 똑같다고 치더라도 케이스면 바뀌어도 이제 뭐 새로 컴퓨터 구매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또 반대에 말하면은 케이스를 바꾼다고 해서 뭐 컴퓨터 성능이 뭐 되게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, 왜냐면 케이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케이스 값이 4만원이나 치고 출장비가 보통 만원 2만원에다가 조립비를 아마 또 이제 그게 난이도가 있어요,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3만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뭐 더 싼 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. 그럼 케이스 한번 교체하는데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드는 건데, 또 이게 맞냐라는 생각도 들죠. 굳이 쓰던 컴퓨터를 10만원이나 들여서 케이스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. 제가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부분은 회의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니 굳이 뭐 케이스를 새 거로 바꿔서 컴퓨터에 좋을 게 별로 없는데 쉽게 말하면 돈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, 사실 근데 또 일을 하다 보니까, 아니 일단 케이스 교체하면 이제 또 깔끔한 부분도 있고,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쿨러를 여러 개 더 달면 통풍도 좀 잘 되고, 쿨러가 예를 들어서 한 개 있는 케이스보단 두 개, 세 개 있는 케이스가 더 낫겠죠? 그런 부분도 있어. 아무래도 이제 열을 잘 식혀주면은 컴퓨터 성능이라든지 고장 부분에도 뭐 엄청 막 이게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뭐 안 한 것보다는 좋다 이거지, 안 한 것보다는. 그런 면을 따졌을 때는 이게 또 뭐 꼭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,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저도 없어서, 그냥 선택을 하시는 부분은 이제 본인의 의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제 말은 케이스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, 그러니까 안 좋다라, 그러니까 돈 낭비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요즘에 좀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케이스 가르는 것도 돈이 좀 들긴, 돈 낭비라기보다는 뭐 기분 전환도 되는 부분이라,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, 뭐 그런 부분.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이 살짝 바뀐 거죠, 사실. 원래 그런 생각 안 갖고 있다가. 그래서 요즘에는 제 생각은 그냥 그러니까 누가 말했다는 게 아니고, 제 생각은 케이스만 의뢰하시는 분도 처음에는 아 좀 약간 돈이 아깝지 않나 그러는데, 뭐 나름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. 근데 이거 끼시는 게 뭐냐면,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여기 D가 암놈, 여기 순놈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순놈을 끼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다 낄 수 있는 거죠, 방식이. 이런 쿨러가 보통 많아요. 보시면 또 여기다 연결하고,
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. 그 마지막에 여기다 파워를 넣으면은 일로 전기가 다 들어가겠죠. 이제 팬이 다 같이 도는 거예요. 원리가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. 이거는 뭐 조립 영상 뭐 계속 조립이라든지 AS 영상 많이 올리려고 생각 중인데 뭐 궁금하신 거는 계속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쿨러는 다 장착을 했고요. 이제 기존에 이제 이거는 부품인데 이거는 좀 약간 먼지가 이 부분도 좀 많아요. 제가 일부 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말씀 청소 영상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먼지가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에어 컴프레셔라고 이제 바람이 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깔끔하게 되는데 아직 제가 그걸 갖다 놓진 않았어요. 그래갖고 일단 뭐 안 하는 것보다 난 거니까 이렇게 소리라도 대충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난 거니까 그래서 일단 뭐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다른 데 제가 컴프레셔 있는 데 가서 좀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많이 좀 이런 게 좀 많이 구비가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뭐 차차 늘려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한 번에 한다기보다는 금액적인 것도 저 사실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아직은 제가 초보지만 언젠가는 뭐 1000만 유튜버 이런 거 그냥 꿈 같은 그러니까 뭐 되진 않겠지. 사실 되진 않는데 그냥 그런 생각도 갖고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뭐 조금 뭐 좋아요, 구독 이런 거 뭐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, 지인분들이라도 좀 해서 하시면 제가 좀 힘이 나겠잖아요. 그건 저의 자그마한 소망입니다. 그리고 이제 먼지를 한번 다 털었고요. 파워는 이제 여기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저번에 한번 영상이 말씀드렸는데 바람이 일로 나가요, 파워가. 그러면 당연히 이 방향이 이렇게 돼야겠죠? 바람이 일로 나가줘야 되니까. 근데 저번에 영상 보시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파워를 이렇게 달아놨어요. 뭐 이런 이쪽으로 달면은 공기 일로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는 방향이라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. 그러니까 조립이 잘못된 거예요, 그거는. 뭐 저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가끔 있어요. 그 컴퓨터 수리나 가보면은 가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뭐 지식이 없는 분이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자한테 맡겼다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는 되게 이제 쉬운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조립하는 분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좀 살짝 안 가요. 아니면은 이제 사람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죠. 예를 들어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주문량이 너무 많으니까 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. 왜냐면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. 그런 부분 있으면은 뭐 그런 부분도 있다.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거는 큰 실수예요, 사실. 근데 왜냐면은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, 뜨거운 물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라 사실 좀 이해하기는 힘들기는 하죠, 사실. 그래서 파워 장착하고 파워를 장착하고 네, 다음에 할 게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구멍이 여기 이제 나사 받고 여기 두 번째 그래픽이 두 번째랑 이게 보면은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두 개를 열어야 되거든요.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원래 이게 보통 다 새 거는 막혀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랑 저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. 이 부분에 이 부분 이 두 칸으로 그래픽이 들어가는 거예요.
이건 또 케이스마다 달라. 이게 자르는 방식이 있고, 아니면 이제 이렇게 위에 나사를 풀러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, 이건 케이스마다 조금 달라요. 천천히 한번 봐주고. 이제 여기다가 뭘 빼줘야 되나? 파워랑 이런 부분에 여기를 줘. 선을 이게 미리 좀 빼놓을게요. 이게 원래 장착을 하고 해도 되는데, 이거는 케이스가 좀 작아갖고 이게 작업하려면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전면부로 스피커 들을 때 소리 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. 여기 보통 보면 오디오라고 써있어요. 메인보드 여기 딱 이게 퍼즐처럼 돼 있어서 그냥 그거에 맞게 끼면 돼요. 그냥. 되게 쉬워요. 요즘에 컴퓨터가 조립이 좀 쉬워졌어요. 여기 사운드 꼽아주고, 이제 이건 USB 3.0. 여기 똑같이 이게 보면은 방향이 다 있어요. 그거 퍼즐 맞추듯이 그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. 끼고, 그렇죠. 지금 이 선은 이제 일반 USB 2.0 또 꼽아주고, 이렇게 보통 이제 메인보드 두 개가 있어요. 이렇게 이걸 왜 꼽냐면 이게 이제 전면부 스피커, 전면부 USB, 전면부 USB 3.0. 이제 보통 파워랑 이런 거는 이제 이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나 리셋 써 있어요. 그거에 맞게 파워 밑에가 리셋이고 리셋 위에가 파워예요. 이거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요. 그 LED가 있어요. LED 하드나 파워 LED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. 보통 바깥쪽이 플러스가 안쪽이 마이너스예요. 그래서 이거 거꾸로 꼽으면 안 돼요. 거꾸로 꼽으면은 불이 안 들어와요. 이건 LED이기 때문에. LED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고, 리셋이나 파워키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꼽으시면 돼요. 방향 그 좌우가 없고 그냥 똑같이. 근데 LED는 좌우가 있다. 그래서 LED 꼽으실 때는 좌우를 확인해야 돼요. 거꾸로 꼽으면 불이 안 들어요. 거기까지 하고,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메인보드도 다 이게 꽂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다 규격이라 그거에 맞게 그냥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. 그거에 맞게. 여기 아무래도 좀 약간 환경이 이 촬영하는 데가 약간 어두워서, 그리고 이걸 말씀드렸네. 이게 보드가 여기 걸려서 이게 USB 3.0인데 이게 걸려서 안 되네. 이거는 그냥 뭐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내를 해드리고, 전면 USB 3.0을 못 쓴다라고. 이쪽에 걸리네요. 이쪽 이 쿨러 위쪽에 USB 3.0 그 위치가 그쪽이라 제가 왜 잘 안 들어가나 했더니 그쪽에 자꾸 선이 걸려서. 뭐 끼려면 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약간 무리하게 하다가 쇼트가 나가면 이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. 이렇게 보면 다 방향이 있어요. 이렇게 나사 꼽는 데가,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영상을 다시 올리든지 하면 되는데, 메인보드에 다 방향이 있다. 메인보드랑 케이스랑 조립할 때.
요즘에 고민이 하나가 있는 게, 이게 사실 조립 영상이 재미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게 사실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, 근데 제가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를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, 솔직히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긴 해요.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영상을 자꾸 올려야 되나. 살짝 안 맞나보네. 그러니까 좀 유익한 거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, 솔직히 뭘 올려야 될지 영상 쪽은 잘 모르겠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이 영상 올리면 재밌겠다, 이런 부분. 그래서 지금 일단,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영상을 많이 올려, 계속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올리려고 하는 게, 그러니까 이게 일을 안 하다 보면, 영상을 안 올리다 보면은 또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안 하게 되니까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업로드 되는 게,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하다 보면 뭐 제 생각이지만 여러 번 올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영상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재미가 있구나, 그런 거는 이제 하다 보면 나올 거라, 제 마음은 너무 급하게는 안 하려고. 그러니까 욕심내면서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.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는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돼. 장착하고 이제 장착이 됐으면 뒤에 뒤쪽에 나사라도 받고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생각인데 지금 뭐 현 시점에서는 그냥 조립 방송이라기보다는 소통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맞는 방송, 아니 맞는 영상, 이렇게 유익하다기보다는. 그래도 뭐 언젠가는 저도 그냥 제 생각에는 내가 저렇게 했던 적도 있구나라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.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린다고 치면.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조립도 거의 벌써 또 마무리 돼가네. 이렇게 해서 이게 컴퓨터 24핀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방향이 보시면 다 있어요. 거꾸로도 장착이 되긴 하는데 좀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이제 그냥 메인보드랑 그런 쪽만 잘, 그러니까 저는 이쪽만 확인 잘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거든요. 이게 막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앞 뒤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서 잡아주는 데가 있겠죠, 당연히. 그런 게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보고 하시면은 뭐 좌우를 잘못 꼽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, 아마. 뭐 물론 잘 들어가지도 뭐 억지로 누르면 들어가긴 하는데, 이게 꽂을 때 보면 느낌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억지로 누르는 듯한 느낌이랄까? 뻑뻑한 느낌? 그리고 지금 이게 보조는, 이게 이제 지금 이쪽에 단계 보조인데, 이쪽 부분 이게 보통 4핀도 있고 8핀도 있고 그래요. 좀 좋은 보드는 8핀 4핀 이렇게 있고,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보드는 8핀 2개. 근데 그거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를 아무래도 이제 4핀보다는 8핀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, 당연히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인보드에 전력 공급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. 그럼 예를 들어서 8핀 보드는 뭐냐면은 이제 CPU도 고사양 CPU를 쓰는 거죠. 왜냐, 이제 아무래도 4핀 하나로 보내주는 것보다 8핀이 더 전기량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고, 그럼 좀 더 CPU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.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CPU는 전기를 많이 먹어요.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일반 사명 CPU를 쓸 건데 거기다가 8핀 들어가는 좋은 보드를 쓰면은
궁합이 당연히 안 맞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SD 장착을 할 건데, 이건 SATA 방식이어서 여기다가 이게 좀 사실 여기가 좀 내부가 어두워서 조명 장비를 좀 사고 싶긴 한데, 제가 이게 뭘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, 일단 차근차근 해보려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SSD에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. 나서 여기가 나사를 이제 고정을 해주겠죠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컴퓨터를 떨어뜨렸는데, 다행히 뭐 불량은 아닌 거여서 좀 다행이에요. 어떻게 보면 충격 때문에 뭐가 나갔으면 또 그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. 비용적인 것도 많이 들고, 운이 좋았다 라고 할 수 있죠. 테스트 프로그램 몇 개 돌려봤는데 이상 없이 잘 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. 테스트 프로그램이 정상이라고 해도 이제 간헐적인 증상, 예를 들어서 한 1시간에 1초 정도 끊기다든지 이렇게 간헐적으로.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이런 테스트로 잡아내기 힘들고, 근데 슬슬 얘기를 해주셔야겠죠. 그러니까 이거 떨어뜨리고 난 후로 무슨 증상이 간헐적으로 난다. 그러면 이제 그걸 대해서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겠죠, 당연히. 근데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제가 쓰면서 그런 거는 이제 사용하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걸 잡아내기 사실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, 그래서 뭐 그런 분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은.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데이터 파워예요. 그래서 데이터를 꼽아주고 파워를 꼽아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죠. 둘 중에 하나만 꼽으면은 당연히 메인보드에서 인식을 못하죠. 왜냐면 데이터가 안 가거나 전원이 안 들어가면 도통대가 안 하니까.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이제 24핀, 여기다 이제 24핀이 아니라 이 4핀 이렇게 꼽아주시면 여기 전원이 일로 해서 쭉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게 조립이 잘 된다 한번 켜볼게요. 이게 중고라기보다는 이렇게 쓰시던 거 뜯으니까 먼지가 많아서 재채기 자꾸 나오네. 또 간지럽고. 이렇게 연결하고 한번 켜볼게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2개, 밑에 2개, 측면 2개, 후면 하나. 이건 안 도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걸려서 이게 불량이 아니고 지금 선정리를 안 해놨고, 개인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가격 대비가 저는 좋더라고요. 엄청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쿨러도 이렇게 여러 개 달 수도 있고.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 보면 뭐 이런 느낌? 정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케이스를 좀 좋아해요.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해야 되나?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, 뭐 이제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 부분은 다 다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케이스다. 그래서 이제 케이스 관리는 다 했고요. 이제 제가 이거 마무리해서 이제 윈도우 점검하고 잘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나갈 건데, 뭐 너무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
이게 재밌는 영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.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앞으로도 뭐 영상은 계속 재미가 있든 없든 꾸준히 올리려고 하니까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